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은데 기자분들께서 좀 추가 설명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조승래 단장님의 특별 요청으로 잠깐 들렸습니다. 예, 총괄 선대본부장 윤호중입니다. 제가 따로 모두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. 예, 질문 있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연합뉴스. 예. 네, 저 연합뉴스 경문인데요. 아까 전에 김문수 캠프에서 개헌안 관련해서 연임제와 중임제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. 특히 이제 4년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2번 연임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지적이 있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임제와 연임제에 대해서 학문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 연임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놓은 것은 이제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뭐 한 번 쉬었다 할 수 있느냐 또는 뭐 또 한 번 쉬었다고 2번 더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중임제냐 연임제 문제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. 후보께서 발표하신 그 개헌안, 그 연임제 안에는 그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1회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. 예, 그렇죠. 연임은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? 예. 네. 네.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쭙는 거네요.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시에 이 후보의 이제 임기 문제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. 또 김문수 후보께서 이 개헌 협약을 하자고 이제 민주당에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내놓고 있는 반응을 보면 갑자기 그 정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. 저희는 개헌과 관련한 이 협의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선의의 제안을 했는데 마치 그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좀 시비 걸기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런저런 안들을 마치 그 시비 걸듯이 내놓고 있는데 시비 걸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이 제도인가 7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데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임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임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.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주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그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뒤에 38년이군요. 3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헌 제안과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개헌 그 자체를 논의하기보다는 개헌에 따른 부수이익,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취하는데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권력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개헌 논의를 어떻게 하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가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
그 개헌 협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대통령의 이 대통령 선거의 시기를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총선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같은 내용의 정부 구성이라도 굉장히 다른 이 제도가 디자인될 수가 있습니다. 즉 다시 말하면 이 총선이 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되느냐 아니면 총선이 중간선거의 성격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서 이 또한 이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초점에서 논의를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또 정부 운영에 있어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이 안정성과 또 그 안착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제도인가라는 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전에는 후보께서 그래도 개헌 논의에 약간 소극적이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번 시점에 이렇게 개헌을 좀 발표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신지?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. 재작년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이 개헌을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12.3 비상계엄 이후에도 개헌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. 다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던 것이고요. 그리고 그때에도 이 7공화국 헌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.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 대통령 선거 시에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달라진 점은 한 번도 없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십시오. 마지막으로 확인차 한 번만 더 여쭤보자면 그렇다면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되든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재임할 가능성은 연임할 가능성은 없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단임 규정을 개정하는 할 당시의 이 대통령에게는 그 개정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 그 후보께서도 그 점을 확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유시스 공동인데요. 그러면은 그 헌법 128조 그 규정을 집권 후에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도 지금 해주실 수 있어요? 집권 후의 개정이라니요? 그러니까 그 개헌을 내년 지선이나 하실 때 그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그 조항을 안 바꾸실 건지. 그러니까 현행 헌법에 따라서 재임하지 않는다. 이건 뭐 만약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어떻게 이어받을 거냐, 개정 헌법에서 어떻게 이어받을 거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드신다면 분명히 이 후보께서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. 예, 이 연임 규정은 이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됐죠? 네. 동양 질문 하셨는데요. 네. 앞서 기자님 말씀은 지금 현행 헌법은 그런데 앞으로 그 조항도 개정을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, 그렇지 않다는 확언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다고
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거는 개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? 그 조항이 없어지겠지요. 왜냐하면 연임 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헌법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헌법의 조항이 계속 그 유지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이 개정 헌법에서 그 조항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시에 논의가 될 것입니다만 그 정신이 그러니까 단임 대통령이 단임 규정을 개정하고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막고자 한 이 헌법 정신 아닙니까?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.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규정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?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?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이 안들을 보면 마치 대단히 위력 있는 이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공격 효과가 사라지게 된 데 대한 좀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읽혀집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리되지 않은 안들을 막 내놓고 무슨 협약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예,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모두 다 담아 놓았습니다. 그동안 우리 이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두 다 망라해서 4년 중임제와 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 방안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. 또 책임 총리제와 같이 국회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이 국회가 정치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음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비난을 받았던 이 육공화국 헌법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. 그 제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단 한 구절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. 예, 그렇다면 4년 중임제와 또 대통령의 권한 분산, 또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제 이런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7공화국 헌법 논의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를 중심으로 바로 직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그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과도한 권력욕에 시비 걸고 또 더 나가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주길 바래왔던 사람처럼 마치 목리 부리듯이 이렇게 이 개헌 논의를 흙탕물처럼 휘젓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중임제랑 연임제라는 표현 말씀인데요. 네. 사실은 이제 이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중임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번엔 연임제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좀 고민이 있으셨던 건지 좀 사실 당시 단장님께서도 중임제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게 좀 중임제와 연임제의 이 학술적인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또 이 표현된 이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. 네.
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. 그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했을 때 그때 연임과 중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. 중임제라는 게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중임을 하되 연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연임제라는 취지인 거고 아까 후보의 직접적인 워딩도 한번 중간평가를 통해서 연임을 허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 중간평가 통해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번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개헌이 된다고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4년 연임제 대통령의 첫 번째 대통령은 될 수 없다. 그건 분명한 거죠. 근데 이걸 자꾸 섞어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니까 이 법률가들이 이렇게 법률 가지고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건 이미 중임 연임이라는 건 그렇게 명백하게 정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헌한 대통령이 무슨 다음 대통령 연임을 도전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. 명확합니다.